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정보, 놀랍고도 재미있는 동물과 자연 이야기 편이 되겠습니다. 코끼리는 점프 능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코끼리가 높이뛰기, 점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상 동물 중 가장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코끼리는 걷거나 뛸 수는 있어도 점프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코끼리가 단점이 있는 동물로 비춰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장점이 아주 많은 동물이며 최강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코끼리에게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적이 없는 코끼리에게 점프는 의미 없는 행동이 됩니다. 코끼리는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도망치다 벼랑 사이를 점프할 필요도 없습니다. 덩치가 크기에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다 죽게 되므로 다른 기술이나 특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기나 기술은 작은 동물에게나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개미는 덩치가 작지만 힘이 세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으며 벼룩은 높이뛰기 왕이며 캥거루는 멀리 뛰기를 잘합니다. 펭귄은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수영 솜씨를 뽐냅니다. 이렇듯 약한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자기만의 특기를 연마합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코끼리가 점프를 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서커스단에서나 필요한 비장의 무기인지는 몰라도 살아가며 점프를 한다는 것은 코끼리에게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관절이 부러지거나 염증으로 고생하다 육식동물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평생 먹으면서 체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끼리 무리 중에 우두머리를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나이 든 코끼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을 때까지 체중을 늘리며 사는 코끼리는 그것이 그들만의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특기나 기술을 지니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자기 본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곰은 육상에 서식하는 육식동물 중 가장 무거운 동물입니다. 보통 체중이 700kg에서 1톤가량 나갑니다. 이런 북극곰이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날씬해진 북극곰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덩치로는 두꺼운 얼음을 깨서 바다 표범 등을 사냥할 수도 없고 추운 겨울을 버틸 만한 두꺼운 지방층도 없기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뚱뚱했는데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해서 날씬해진 개그우먼의 말이 생각납니다. 살이 빠져서 좋았는데 인기도 빠져서 고민이에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장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있는 장점을 더 살릴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 없거나 맞지 않은 장점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비효율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는 팔 힘이 엄청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셀까요? 침팬지는 사람과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힘은 사람보다 약 6배 가까이 강하다고 합니다. 키는 1m에서 1.7m 정도 수준이고요. 몸무게는 45kg에서 80kg 정도 됩니다. 수명은 약 60년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구한말에서 1960년대를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준 사이즈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구가 크지 않은데도 힘은 사람보다 더 세다고 하니 그저 놀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팬지의 힘을 주로 팔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는 대부분 나무를 타고 생활하기 때문에 소나기의 힘과 팔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힘이 센 것입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과를 한 손으로 잡아서 즙을 낼 수도 있을 정도라니 실로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팔 힘이 세도 사람처럼 역기를 들거나 공을 던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역기를 들거나 공을 던지는 것은 온몸을 써서 힘을 내야 하는데 침팬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람은 침팬지에 비해 팔 힘이 약하나 온몸의 힘을 균형 있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투수가 되기도 하고 홈런 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엄청난 무게의 역기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허리와 상체 그리고 다리의 힘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힘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는 사람처럼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걸을 수는 없습니다. 다리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이 센 침팬지일지라도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측정할 때 오로지 팔 힘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배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팔 힘만 측정하듯 공부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 힘만 센 침팬지를 만들어내는 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침팬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팔 힘 쓰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교육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상왕 임팔라. 사바나의 대표적 피식동물 임팔라. 임팔라는 포식자를 만나면 도망가는데 그 속도가 무려 시속 80km에서 90km에 달하기에 웬만한 포식자들보다 빨라서 여간에선 잡혀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른 것만으로 매번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포식자들이 포위하거나 잠복하여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무리 생활을 하며 공동 감시도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기술 외에 점프력을 겸비해서 이리저리 뛰며 포식자를 혼란스럽게도 만듭니다. 임팔라는 수직으로 3m 이상을 뛰며 멀리 뛰기로는 10m 이상 뛰기 때문에 충분히 포식자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최고 높이 뛰기는 2.4m 정도, 멀리 뛰기는 8m 정도이니 임팔라가 육상 경기에 나서면 월등한 차이로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임팔라가 달리는 기술만 믿고 살았다면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특기 외에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특기 하나만 믿고서는 롱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기도 없다면 우선 특기를 키워야겠지만 이는 성공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더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